안녕하세요. 맘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. 오늘도 청소년이 그린 풍경 그림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, 오늘 만난 친구는 유아 시기에 유치원 다니면서 ADHD라는 걸 판정을 받고요. 어느 일정 기간 치료를 좀 받았었고, 그리고 아동기,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. 그런데 문제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14살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치료를 받았고요. ADHD였었는데 치료를 받았고,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치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, 근데 난 왜 치료를 다 했는데도 문제 행동을 할까요?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,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우선 먼저 이 친구가 그린 풍경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.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풍경이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에서요, 제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ADHD의 증상,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. 우선 먼저 강그림에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무의식의 그런 강물의 그림에서 물결이 흘러가는 물결,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무의식의 자유로움이라기보다는 충동성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?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. 그리고 산 그림이요,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산이 뒷 배경이 되지고 있어요. 어떤 배경이 되지고 있냐면 집과 나무와 사람의 뒷 배경이 되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산 그림을, 보통은 산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, 가업, 그리고 지향해야 할 목표, 우리 이런 걸로 많이 보는데, 이 친구는 해결해야 될 과업, 지향해야 될 목표, 이런 게 바로 눈앞에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커요.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해석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충동적이고 주의력 떨어지는 사고를 아직도 좀 보여주고 있구나, 산 그림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고요. 그리고 길 그림이에요. 이게 철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, 의도치 않게 산 뒤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 때문에 안 보여요. 그런 의미로 길이 끊겼지만, 그렇지만 철길이라고 해서 길을 이렇게 분절분절 시켰어요. 그래서 아직 사고가 자연스럽게 기승전결 연결되는 사고, 원인에 의한 결과를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라 그때 감각적인 자극에 의한 사고를 아직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런 목표, 그런 행동 목표를 가지고 일상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의심이 되지는 그림이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가지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, 가지가요, 끝이 닫혀 있지 않아요. 예, 가지를 굉장히 굵게 표현을 했는데 끝이 열려 있어요. 사고가 아직 완벽하게 닫힌 사고가 아니고요. 항상 마무리가 덜 되는 그런 사고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서,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ADHD적인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, 조금은 더 치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을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런 이유로 이 친구 자기 자신이 투영된 사람 그림과 동물 그림에서 웃는 표정이지만, 웃는 얼굴이지만 눈동자 없음, 내 눈을 감고 있음, 네, 이런 걸로 보면 아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썩 네, 만족스러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구나,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무엇을 도와줘야 되죠? 네, 스스로 ADHD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한계나
자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나 방법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. 예,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? 예,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동적인 행동,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한 행동, 그리고 과한 행동,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그 부분이 치료가 덜 된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치료는 너 혼자 스스로 해야 돼.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너는 알고 있어. 그래서 너 스스로 해야 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어요. 어떻게요? 하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줬는데, 우선 먼저 주의력 부분에서는요,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과한 행동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도 하는데, 그 주의력 떨어지는 거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럼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? 질문하는 노력, 적는 노력을 저는 좀 이야기를 했어요. 우선 질문을 좀 많이 할래? 질문을 좀 해볼래? 지금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여기서 뭘 물어보지? 여기서 뭘 물어볼까? 어떤 걸 물어볼까?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질문하는 연습을 같이 했었죠. 예. 두 번째는 적는 거야. 요즘은 종이가 없어도, 필기도구가 없어도 핸드폰에 다 적을 수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적는 거를 일상적으로 다이어리, 캘린더나 아니면 메모장에 수시로 뭔가를 좀 적어 놓는 걸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적어 놓는 습관은 쉽게 들이지는 않아. 그러면 적는 습관이 완전히 내 습관이 되기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적었을 때 보상이 와주면 좋겠지, 그치? 자,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뭔가를 적었다가 그 적은 기록을 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어떤 보상을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아이디어로 해보면 어떨까,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고요. 그 다음 중요한 건 충동 조절이에요. 자, 충동 조절은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나오고요, 생각하면 행동하잖아요. 이거를 한번 걸름망이 없는 거예요. 제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오케이 좋아 하고 움직이기 전에 나 잠깐 생각 좀 할게.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걸 우리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면 어떨까?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. 화장실에 가서 꼭 소변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대답해 줄게, 이렇게 하면 어떨까?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, 한번 걸름망을 내 안에서 장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. 일정 나이가 있는데도 ADHD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, 그럴 때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 적극 권해드립니다. 오늘은 ADHD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하는 친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줬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